젠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글 홈페이지에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 아이콘이 나오게 되고 위쪽 네모 9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구글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쪽에 바로 젠보드가 보이지 않는다면 휠을 아래로 내려서 확인해 보면 젠보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젠보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젠보드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젠보드 기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 보이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주황색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하얀 화이트보드 화면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젠보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위에는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제목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왼쪽에는 쓸 수 있는 펜을 고를 수 있습니다. 또 펜을 눌러서 펜의 색깔을 바꾸거나 펜의 모양을 다르게 하여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버튼은 지우개 버튼으로서 쓴 펜의 글자나 내용을 지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포스트잇처럼 스티커 메모를 붙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학생들의 의견을 적게 하면 협력 수업을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포스트잇이 나오게 되고 세 번째에 있는 선택 버튼을 이용해서 작성한 포스트잇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미지 검색이 가능한데요. PC에 있는 이미지를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구글 이미지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된 이미지를 우리가 만든 젠보드 화이트보드에다가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버튼은 레이저 버튼으로서 교사가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설명을 할 때 레이저로 이용을 하게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레이저가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유를 통한 협력학습 방법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젠보드를 만든 화면에서 오른쪽 위를 누르면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이 공유 버튼을 누른 뒤 링크에서 변경을 해서 학생들이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편집자 권한을 준 뒤 링크를 복사합니다. 그 이후에 학생 화면에서 학생에게 링크 주소를 공유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교사의 화면에 학생이 참여했다고 뜨고 교사와 학생이 동일한 화면이 공유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협력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화면에서 교사가 제시된 과제를 확인한 뒤 스티커 메모를 눌러 교사가 제시한 알고 있는 동물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학생이 입력하게 되면 교사의 화면에서 어떤 학생이 어떤 내용을 입력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이 입력을 하게 되고 교사는 교사의 화면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그 이후에 학생들의 내용을 분류한 뒤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해서 자 여러분 왼쪽에는 암수 구별이 잘 되는 동물들이고 오른쪽에는 암수 구별이 되지 않는 동물들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과 같은 화면을 공유하면서 협력학습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바일로 공유를 해서 학생과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누르고 아래에 링크를 변경해 줍니다.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를 하고 학생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편집자 권한도 부여합니다. 이후에 링크 복사를 한 뒤 완료를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과 쓰는 SNS, 저는 클래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싱에 글쓰기를 누르면 됩니다. 자, 이제 학생의 모바일 화면에서 클래싱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교사가 올려놓은 링크를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링크를 누르면 학생의 계정을 선택한 뒤
젠보드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이 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교사의 화면에도 동일한 화면이 공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바일에만 있는 기능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모바일에서 그리기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Assistive Drawing Tool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도형 버튼을 누른 뒤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린 장면을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모바일에서만 기능하고 PC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걸로 현재 확인됩니다. 이번에는 모바일을 사용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티키 노트를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한글 입력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음표로 입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는 스티키 노트가 아닌 도형과 그림 그리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스티키 노트를 사용하고 싶다면 PC 혹은 크롬북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협업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빅캔버스로서, 빅캔버스는 화이트보드 협업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빅캔버스가 가진 특징은 이렇게 플랫폼을 여러 개 제공하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이용하게 된다면 다양한 수업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안내해드리고 싶은 것은 마인드마이스터라고 부르는 마인드맵 협업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해서 교실에서 마인드맵, 즉 생각구문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인드마이스터를 사용하게 되면 마인드맵을 온라인에서 협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에서 협업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